안녕하세요. KY 2021 고등부 3번 가장 긴 공통괄호 문자열 문제의 풀이를 설명드릴 서울대학교 윤규준입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스트링 A와 B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두 문자열은 각각 여는 괄호 혹은 닫는 괄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집합 S, A, B를 정의합니다. 이것의 원소는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되는데요. 첫째로 A의 부분 문자열이고, 둘째로 B의 부분 문자열이기도 하면서, 셋째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면 이 S 집합에 속합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S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지 아니면 공집합인지를 판별을 해야 되고요. 둘째로 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이 집합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 중에서 가장 긴 문자열의 길이가 무엇인지 출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력 데이터에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들어있을 수 있고,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총 5개의 서브 태스크를 포함을 하고 있고, 각 서브 태스크마다 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문제는 테스트 케이스에 걸치어서 A의 길이의 합이 100 이하, B의 길이의 합이 100 이하임이 보장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의 문자열 A가 있을 때 A의 부분 문자열은 많아봤자 최대 A 길이 제곱계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문자열이라는 것은 시작 인덱스랑 끝 인덱스 두 개의 인다이시스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같은 논리로 B의 부분 문자열도 많아봤자 B의 길이 제곱계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의 각 부분 문자열 중 이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 것들을 모아서, 그것도 최대 A 제곱계 있을 거고요. 그것들 중에서 이 B 제곱계 중에 속하는지 판별을 하면 이제 S, A, B에 속하는 모든 문자열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했다면 이 집합을 정렬해서 정렬까지 갈 필요는 없군요. 이 집합에 속하는 모든 문자열 중에서 가장 긴 거를 찾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시간 복잡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문자열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지 판별하는 것은 그 스트링 길이 시간 안에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택을 활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열이 주어졌다. 그러면 문자열 앞에서부터 보면서 여는 괄호면 스택에 넣고, 빼는 괄호면 스택에서 닫는 괄호면 스택에서 빼고,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 나갈 때,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 나갈 때, 빼고 할 때, 마지막 스트링을 전부 보고 났을 때 스택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 이제 비어 있는 스택에서 원소를 뽑는 연산을 하지 않았다면 그 문자열은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택을 활용하면 선형 시간에 어떤 문자열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판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자열의 최대 길이가 a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a 제곱계의 문자열이 올바른지 판별하는데 여기까지 a 세제곱이 걸립니다. 그 다음 그렇게 골라낸 올바른 모든 괄호 부분 문자열 중에서
B에 속하는지 판별하는 것도 각각 이 B제곱계랑 모두 매칭을 시켜보면서 컴페어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A제곱계가 있고 B제곱계의 B에 속한 부분 문자열과 직접 매칭을 시도를 하면서 문자열의 길이만큼의 시간을 소모를 하면 B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긴 거를 찾는 것은 이제 각각 각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열의 길이만큼 시간이 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상수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가장 버틀넥이 되는 부분은 A에 속한 부분 문자열이 B에도 속하는지 판별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근데 A와 B가 각각 100 이하고 시간 제한이 3초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이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문제는 하나의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각 테스트 케이스에 걸친 이 A와 B의 각각 길이 합이 1000 이하임이 보장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까 했던 부분 문제 1의 풀이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요. 부분 문제 1에서 가장 오래 걸렸던 부분이 A의 부분 문자열이 B에도 속하는지 검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빠르게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A의 부분 문자열을 모두 나열을 합시다. 모두 이렇게 나열을 하고 B의 부분 문자열도 모두 나열을 하겠습니다. 각각에는 이제 A제곱계, B제곱계의 스트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을 아니면 이 둘을 합쳐서 큰 스트링 풀을 만듭니다. 네, 여기에는 A 혹은 B의 부분 문자열들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총 A제곱계 더하기 B제곱계의 문자열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스트링이 A에서 왔는지 B에서 왔는지를 따로 기록을 해둡시다. 이제 이 스트링 풀을 정렬을 해줍니다. 정렬을 해주면 사전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인접한 두 개의 스트링을 보면서 두 스트링이 같고 각각 A와 B에서 왔다면, 즉 서로 다른 곳에서 왔다면 이 같은 이 스트링은 A와 B 둘 다에 속하는 부분 문자열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A와 B 둘 다에 속하는 부분 문자열은 이렇게 스트링 풀을 정렬을 했을 때 인접한 형태로 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접한 두 개의 스트링만 계속 검사해 나가면 A와 B 둘 다에 속하는 모든 부분 문자열을 찾을 수 있고, 그 둘 다 속하는 부분 문자열이 정말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지 선형 시간에 검사를 하면은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스트링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것에 스트링 길이를 기록을 해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올바른 괄호인지 검사하는 횟수는 많아봤자 A제곱번 있을 거고, 각각을 이제 검사하는데 길이만큼의 시간이 듭니다. 그러면 정렬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정렬을 하는 것은 총 A제곱 더하기 B제곱계의 스트링이 있고 각 스트링의 대소관계를 판별하는 컴페어 함수는 이제 두 스트링의 길이만큼 시간이 들 것이고, 단순한 이제 std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로그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제곱 로그가 되기 때문에 시간 초과가 날 수도 있고요. 정렬을 트라이를 활용을 하면 로그를 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트링들을 모두 하나의 트라이로 만들어서 넣고 트라이를 DFS 오더링을 하면 DFS 순으로 방문을 하면 그 방문 순서대로 스트링을 넣어주면 그 순서가 사전순이 되기 때문에 로그를 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의 복잡도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전체 시간 복잡도 세제곱으로 이 문제를 부분 문제 2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문제는 a와 b 길이의 합이 각각 만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A와 B 둘 다에 속하는 모든 부분 문자열을 제곱 시간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A의 모든 부분 문자열을 담고 있는 트라이를 만들 거예요. 이것은 이론상 이제 A 제곱계의 스트링들을 모두 트라이에 넣어주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a제곱계의 스트링 각각 만드는데 그것들의 길이의 합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a 세제곱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시간 초과가 나요. 근데 아이디어는 a의 모든 a제곱계의 부분 문자를 다 만들지 말고 a의 전미사만 만들어도 충분하다입니다. a의 전미사만 트라이로 만들어도 전미사의 접두사가 곧 부분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네, a의 모든 정확히 A 길이에 있는 전미사들을 트라이에 넣어주면 이것의 시간 복잡도는 A 제곱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리저너블하죠. 그렇게 해서 A의 모든 부분 문자를 담고 있는 트라이를 만들었으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B의 모든 부분 문자열을 트라이에서 찾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부분 문자열이 총 B의 제곱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트라이에서 찾으면 B의 세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러지 말고 B의 부분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B의 전미사의 접두사기 때문에 B의 전미사를 트라이에서 찾을 때 방문했던 모든 정점들을 기록을 해두면 그 정점들이 곧 B의 모든 부분 문자열을 찾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B의 모든 서픽스 B개를 각각을 트라이에서 찾을 때 방문했던 모든 정점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형표로 표시를 해 둡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A와 B 모두에 속하는 부분 문자열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그 문자열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지를 다 판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트라이에서 DFS를 하면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라이에서 DFS를 해주는데 들고 있어야 되는 건 이제 괄호 문자를 판별할 때 썼던 스택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루트에서 지금 보고 있는 정점까지 DFS로 내려왔을 때 지금까지 스트링을 봤을 때 스택에 있는 여는 괄호의 개수를 인자로 들고 있으면서 DFS를 시도를 해주면 되고요. 물론 스택이 비었는데 팝을 해야 되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그 순간에는 DFS를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루트에서부터 DFS를 한번 하면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 정점들을 모두 별표 형태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표와 별표가 둘 다 있다는 것이 이제 집합 AB에 속한다라는 것, 집합 SAB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형태의 정점들 중에서 가장 깊이가 깊은 노드의 깊이를 찾으면 그것이 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의 시간 복잡도는 트라이를 만들고 트라이 서치하고 DFS 하는 것이 전부인데, 트라이 만드는 게 A제곱, 트라이 서픽스들에 대해서 전부 서치하는 게 B의 제곱, 그리고 DFS를 도는데 A의 제곱이 들어서 전체 시간 복잡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러면 부분문제 3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부분문제 4는 A는 B다 라는 강력한 조건 단 하나만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A라는 스트링이 하나 주어졌을 때 여기서 가장 긴 올바른 괄호 부분 문자열의 길이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열 S가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지 판별하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자열이 다음과 같다면 현재 점이 여기 있을 때 지금 보고 있는 문자가 여는 괄호면 위로 한 칸 올라가고 닫는 괄호면 아래로 한 칸 내려가는 요런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처음은 높이 0에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문자가 여는 괄호기 때문에 위로 한 칸 올라가고요. 두 번째 문자는 닫는 괄호기 때문에 아래로 한 칸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여러 개의 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자열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마지막 높이가 0이고 그리고 높이가 음수가 되는 순간이 한 번도 없다와 동치입니다. 이것을 스택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응용하면요. 그대로 적용을 하면 A의 어떤 부분 문자열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 조건은 A에 대해서 똑같이 이런 산을 그려서 H 값들을 알아냈을 때 시작 높이와 끝 높이가 같고, 그리고 모든 I 이상 J 미만 K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높이들이 전부 그 양끝 높이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이 부분 문자로 올바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산으로 그려보면, 자, 어떤 고정된 i에 대해서 이렇게 산을 그릴 것입니다. 얘를 좀 낮게 그릴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있을 때 요런 J들이 이제
부분 문자열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제이들입니다. 요 제이는 요 부분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각 i마다 i를 고정을 했을 때 이런 제이들 중에서 가장 큰 제이를 빠르게 찾을 수만 있다면 j-i 플러스 1이 답의 후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각 i들에 대해서 구해서 그것들을 맥시멈을 취해주면 답이 되기 때문에 맥시멈 j만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즉 우리의 목표는 요 맥시멈 j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맥시멈 j 다음은 항상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h 맥시멈 j 플러스 1 값을 보면 이 값은 항상 h, 사실 i-1이죠. i-1에서 하나 내려간 형태가 돼요. 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높이가 hi-1 빼기 1인 최초 순간을, 오른쪽에서 최초 순간을 찾으면 그것이 맥시멈 j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맥시멈 j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높이가 이것이 되는 최초 j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뭐 j를 i라는 값을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요 선을 왼쪽으로 스위핑을 하면서 각 높이에 있는 가장 첫 j 값들을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값 범위가 아무리 커봤자 a를 못 넘고요.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a를 못 넘기 때문에, 네, 이 각각의 대응되는 j 값들을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위핑을 해주면 이 값들을 선형 시간에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 문제를 선형에 혹은 로그를 붙여서 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푸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정의를 풀어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부분 문자열을 구하는 게 살짝 어려운 건데, 아이디어는 I에서 시작해서 J로 끝나는 이 A의 부분 문자열이 만약에 B에도 속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J 값을 하나 줄인, 사실 J 값을 얼마나 줄이든 상관없어요. 이 부분 문자열의 모든 들은 다 전부 B에 포함이 돼요. 둘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세울 수가 있냐면 A, i부터 j까지 i를 고정을 했을 때 이 부분 i에서 시작하는 이 a의 부분 문자열이 b에도 속하게 해주는 j들 중에 맥시멈 j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맥시멈 j를 구할 수 있다면 맥시멈 j 이하인 모든 j들은 다 이 부분 문자열이 b에도 속하게 만들어 주고요. j보다 큰 모든 j들은 다 b에 속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성질이죠. 그래서 i에서 시작해서 최대한 뻗어 나갈 수 있는 j를 찾고, 그 맥시멈 j에서 i 플러스 1을 한 이 값을 l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i에서 하는 b에 속하는 모든 부분 문자열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것의 길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li 값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이제 i를 고정을 하고요.
i부터 j까지가 b에도 속해야 되고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어야 되는데 b에 속하는 조건은 j가 i 이상이고 i 플러스 li 마이너스 1 이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다 라는 조건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끝점의 높이가 같고 모든 i 이상 j 미만인 k에 대해서 hk가 hj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없으면 돼요. 근데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hi-1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hi-1 빼기 1과 같아지는 최초의 k를 빠르게 찾아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이 k를 특정하게 ki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j가 ki 미만이다 라는 조건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왼쪽에 있으면 항상 높이가 이 끝점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 ki를 찾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ki는 이제 선형 시간 혹은 로그 타임에 모두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앞 부분 문제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연립을 하면은 j가 i 이상이고 i 플러스 li 마이너스 1과 ki 마이너스 1 중에 미니멈 이하이면서 hj라는 값이 hi-1과 같은 그런 j들 중에 맥시멈 j를 찾아주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도 있냐면 h 값을 밸류로 가지고 네, 키를 i로 가지는 뭐 세그먼트 트리를 하나 만드시고 그러면 구간에서 키 값이 어떤 특정한 값과 같은 키들 중에서 가장 그 키가 큰 쪽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걸 찾는 문제가 되는데 h는 항상 연속한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산적으로 연속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 미니멈과 맥시멈을 노드마다 들고 있으면서 이분 탐색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 주는 테크닉으로 찾아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로그 제곱 혹은 로그 타임에 이 쿼리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 고정된 i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j 값을 세그먼트 트리 이분 탐색을 이용해서 로그 타임에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li 값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이후 과정은 a 로그 a 타임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는 이제 li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요. li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i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a의 전미사를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전미사보다 사전순으로 바로 앞서는 b의 전미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k1이라고 하고요. a의 전미사보다 사전순으로 바로 뒤에 오는 b의 전미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k2라고 할게요. 이 두 개를 만약에 찾아줄 수만 있다면요. 이렇게 두 개의 LCP를 계산을 하고 이렇게 두 개의 LCP 최장 공통 접두사의 길이를 계산을 해줘서 각각의 맥스를 취해주면 그것이 li와 같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만 빠르게 해주면 되는데 이 작업은
잘 알려진 테크닉을 쓰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A와 B 두 문자열을 이어 붙이되 가운데에 이제 세퍼레이터, 사용되지 않는 그냥 사용되지 않는 알파벳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스트링 하나를 만들고요. 이 스트링의 그 전미사 배열과 LCP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A A 거에 해당하는 그, 그 사전 순서랑 B 거에 해당하는 사전 순서랑 그리고 각각의 순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계산, 네, 바로 한 번에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A 쪽의 스트링과 일치하는 문자열이 나올 때까지 사전 순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B 쪽의 포인터를 내려주고 찾았으면 이제 A 쪽의 포인터를 하나 넘겨서 다시 또 찾기를 시도하고 이러면 양쪽의 포인터가 아래로밖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투 포인터 테크닉을 쓰면 뭐 이 정도의 시간 복잡도로 이제 이런 각 i마다 k1과 k2 값을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의 LCP를 구해서 맥시멈 구하는 것도 이제 로그 타임 혹은 로그를 뗄 수도 있고요. 그리고 SA랑 LCP 구하는 것도 로그를 붙여줄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데 로그를 떼는 것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A 로그 A 플러스 B 로그 B라는 리저너블한 시간 복잡도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li를 구해서 앞에 있는 요 스텝을 걸쳐서 세그먼트 트리에서 찾기를 하면은 전체 문제를 A 로그 A 플러스 B 로그 B 타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장 긴 공통 괄호 문자열 문제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